1044번입니다. 자, 어떤 N각형의 이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1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네요. 이때 최대 각의 크기가 170도일 때, 자, N의 값을 구하여라. 즉, 최대 각이 170도일 때 바로 공차가 10인 등차 수열을 이루면 자, 몇 각형이 되는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합시다. 어떤 N각형의 바로 내각의 크기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N각형의 자, 내각의 크기의 합입니다. 크기의 합.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것을 여러분들 암기할 때는 먼저 오각형을 그냥 하나 가지고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각형을 가지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오각형은 이 각이 몇 개 있죠? 5개 있죠? 각이 5개 있을 것입니다. 요 안에 있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내각이라 합니다. 내각. 자, 이때 이 내각의 합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자, 대각선을 그어보면 대각선을 한 꼭지점에서 오각형일 때는 대각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 2개 그을 수 있죠. 그러면 이 내각의 크기 합이라는 것을 요 삼각형의 각의 크기 합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삼각형의 크기의 합으로 생각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각 9개를 다 더한 것이 이 오각형의 각의 5개를 더해 주는 것과 똑같겠죠. 그러면 이쪽의 사각형은 바로 이 세 각의 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80도가 되고 여기도 180, 180이 되니까 180이 결론적으로 몇 개 있죠? 3개가 되어서 몇 도가 된다? 54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3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요 3이라는 의미. 왜 삼각형이 3개가 나오느냐 하면 이 오각형은 일단은 꼭지점이 여러분들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개의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이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오죠. 이 대각선을 그을 때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은 벌써 연결이 되어 있고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에서 대각선을 그으려면 자기 자신과 양쪽에 벌써 손잡고 있는 이 꼭지점은 대각선을 그을 수 없으니까 3개를 빼야 되겠죠. 3개를 빼면 나머지 2개에서 바로 대각선을 그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원래 점이 몇 개 있죠? 점이 5개 있는데 이 자기 자신과 양쪽 사이드에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이 3개의 점을 빼야 됩니다. 빼면 바로 2가 나오죠. 요 2가 바로 뭘 의미하느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죠. 대각선수. 되겠나요? 이 점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점에서도 만약에 대각선을 끊는다면 이 점은 양쪽 사이드에 있는 점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몇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나요? 2개를 그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대각선을 2개를 그을 수가 있으니까 대각선을 2개를 그으면 삼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은 하나 더 많아지죠. 어떤 면을 선을 2개 그으면 삼각형 선은 몇 개 됩니까? 하나 더 많아지죠. 즉 요거는 여기 있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에서 1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육각형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육각형이라고 가정해 보면 육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가 몇 개 나오죠? 3개 나오죠. 맞습니까? 6개의 점이 있는데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은 벌써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과 연결되지 않은 꼭지점은 여기 3개잖아요. 그죠? 따라서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육각형이라면 3을 빼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가 몇 개 나온다? 3개 나오니까 바로 여기서 삼각형은 몇 개 나온다? 4개 나오겠죠. 따라서 180도 곱하기 4가 되어서 720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N각형이면 어떻게 되죠? N각형이면 일단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는 어떻게 되죠? N에서 자기 자신과 양쪽 사이드 3을 빼야 되겠죠. 3개를 빼줘야 되겠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수가 n-3이기 때문에 바로 삼각형 개수는 몇 개 나온다? 바로 n-3보다 하나 더 많이 나오죠. 따라서 n-2개의 삼각형이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러므로 N각형 내각의 크기 합은 바로 이런 삼각형이 n-2개가 나오니까 바로 180도 곱하기 n-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N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자, 잊어버렸지 싶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이 문제를 풀려면 자, N각형이면 꼭지점이 몇 개이죠? 자, 꼭지점이 바로 몇 개가 됩니까? N개가 되죠. 그러므로 내각도 몇 개가 나옵니까? 바로 N개가 나오는 거죠. 꼭지점이 5개면 각도 5개, 내각도 5개니까 꼭지점이 N개면 내각도 N개가 나오죠. 그러면 그 내각을 각각 우리가 하나씩을 A1, A2, A3 해서 AN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N개가 있을 때 최대각이 170도가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각을 A1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큰 각을 AN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각이 바로 몇 도가 된다? 170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각보다 조금 작은 각은 바로 10도를 뺀 160도가 되겠고 맞죠? 이렇게 점점 10이 작아지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자,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각이 지금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모든 n개의 각을 이것을 다 더한 이 합은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더한 합은 이 180도 곱하기 n-2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수열이 지금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수열의 합봉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2분의 항초말을 하든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을 하든지 간에 초항을 알아야 되겠죠. 초항을. 공차는 10은 아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초항을 구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초항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초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n번째가 170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일반항이 보통 AN이 A1 더하기
n-1 d잖아요. 근데 d가 지금 얼마죠? 공차가 1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서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170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A1도 지금 모르는데 요 N까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조금 쉽게 처리가 안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요 놈을 이왕이면 초항을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초항을 가장 큰 각을 넣고 마지막 항을 가장 작은 거를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초항이 바로 170도가 되고 두 번째가 160도가 되고 세 번째가 150도가 될 것이니까 바로 그러면 이건 등차 수열인데 공차를 얼마로 보면 됩니까? 마이너스 10도로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0도. 그런 바로 등차 수열로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초항도 알고 공차를 아니까 합공식을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나요? 바로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겠죠. n개고 2a 해야 되죠. 2a 해야 되니까 170을 2배하면 340도가 되고 플러스 n-1에 d가 바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도를 하면 되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10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모두 다 더한 것은 바로 누구와 똑같다? 180도 곱하기 n-2와 똑같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돈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있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을 2배를 하면 되고 요 갈로를 먼저 정리해 놓을게요.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0n이 되고 마이너스 10n이 되고 자, 요렇게 하면 플러스 10이 되니까 바로 플러스 10과 자, 340을 더하면 35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양변 2배 하면서 전개하면 요게 마이너스 10n 제곱이 되고 다음은 플러스 350n이 되겠네요. 자, 늘리고 양변 2배 2는 날라갔고 여기 얼마 됩니까? 360이 되겠죠. 따라서 360n 마이너스 72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n에 대한 2차 방정식 꼴이 되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최고차를 플러스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항하면 10n 제곱이고 350이 이항하면 플러스 10n이네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7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으로 약분하면 n제곱 플러스 n에 마이너스 72는 제로가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9, n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은 9 또는 9가 아니죠. n 플러스 9가 제로가 되어야 되니까 n은 마이너스 9 또는 8이 되는데 바로 마이너스 9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몇 각형이 된다? 8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n의 값은 8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니까 이 공식을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이왕이면 이 170도 가장 큰 각을 하니까 가장 큰 각을 초항으로 둔다면 공차가 10이 아닌 뭐로 두면 된다? 마이너스 10으로 두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선생님이 다른 풀이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로 풀 것이냐 하면 자, 이양 내각의 크기 합을 구해봤으니까 우리 외곽의 크기 합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각형이나 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외곽은요. 자, 여기 오각형을 작게 하나 그려놓고 할까요? 이렇게 오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오각형이 있을 때 자, 외곽은 어떻게 구합니까? 외곽은
이 선을 뭐해서 연장선 했을 때 이 각이 되겠죠. 연장선을 그었을 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각형을 이왕이면 예쁘게 그려놓고 갈게요. 자, 이렇게 오각형이 있습니다. 자, 오각형이 있을 때 이번에는 내각이 아니고 외각을 이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끄면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 이렇게 외곽을 끌 때 이렇게 연장선을 하나 꺼놓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각 5개의 합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외곽의 크기의 합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이 외곽의 크기 합은 외곽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된다? 알고 있나요? 자, 어떤 다각형이든지 간에 무조건 360도입니다. 360도. 그러니까 이 공식, 이 식보다는 조금 외우기가 편하죠. 자, 왜냐하면 이 내각과 외곽을 더하면 몇 도가 되나요? 180도죠. 자, 이 내각과 외곽을 더해도 몇 도죠? 180도고 이 내각과 이 외곽을 더해도 180도. 이 내각과 이 외곽을 더해도 180도. 자, 이 내각과 이 외곽을 더해도 180도죠. 그럼 180도가 몇 개 있나요? 180도가 바로 5개 있죠. 이 전체를 다 더하면. 그런데 우리는 외곽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오각형의 내각의 합을 5개를 뭐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방금 했다시피 이 내각의 합은 어떻게 되죠? 180도 곱하기 자, n이 5니까 5-2가 되어서 바로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80도 곱하기 5-180도 곱하기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180도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360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360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걸 처리한다면, 이것을 이용한다면 어떤 N각형이 있는데 가장 큰 내각이 몇 도입니까? 170도죠. 자, 내각 중 내각이 가장 큰 게 바로 170도이면 요게 대응되는 바로 외곽은 바로 가장 작은 각이 되겠죠. 따라서 이쪽이 만약에 170도로서 가장 크다면 여기는 몇 도가 되어야 됩니까? 10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외곽이 가장 작은 것은 몇 도입니까? 1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공차가 10이니까, 그죠? 자, 가장 큰 게 170이면 두 번째 큰 각은 160도로 보면 되죠. 그럼 이 외곽은 몇 도가 됩니까? 20도가 돼야 되죠. 왜? 두 개 더하면 각각 평각이 돼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얘는 외곽이 가장 작은 게 10도니까 바로 이놈은 공차 또한 몇 도입니까? 공차도 또한 몇 도가 된다? 10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외곽이 가장 작은 게 10도고 다음이 20도니까 공차는 10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A1, A2, A3 해서 몇 개가 AN개가 있는데 얘가 가장 작은 외곽이 되겠죠. 그럼 얘가 10도가 되니까 그죠. 얘는 20도, 얘는 30도가 되겠죠. 그럼 얘가 가장 클까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초항은 몇 도이고 10도이고 공차가 10인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즉 이 모든 것에 바로 무엇이 바로 합이 몇 도가 되면 된다? 360도가 되면 되겠죠. 외곽의 합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합 공식을 이용해 보면 마찬가지로 2분의 항은 n개죠. 자, 2a가 되니까 바로 가장 첫째 항이 10도니까 20이 되겠네요. 2배 하면.
그리고 n-1이고 t가 얼마예요?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360도가 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갈로만 살짝 본다면, 여기 있는 갈로만 살짝 본다면, 전개하면 10n에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양변 도배하면 이렇게 곱하면 10n 제곱이 되고, 다음 곱하면 10n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도배하면 720이 되니까 이항하면서 10으로 약분하면 바로 여기가 72 꼴 제로가 되어서 자, 요식과 용이 남았는 요식은 어떻게 똑같은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요 뒤에 n의 값은 여기 했으니까 더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내각으로도 풀 수 있고 외곽으로도 풀 수 있는데 외곽의 크기의 합은 몇 도다? 360도다. 어떤 다각형이든지 간에 360도고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가 된다? 180도 곱하기 n-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추가할 때 이건 N각형이지만 만약에 정N각형이죠. 정N각형의 한 내각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한 내각. 한 내각의 크기는 바로 N각형이 180도 곱하기 n-2가 되니까 바로 정N각형은 어때요? 모든 각의 크기가 똑같죠. 따라서 이 180도 곱하기 바로 n-2를 무엇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바로 각이 n개니까 모든 각이 똑같으니까 n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되겠나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정n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죠. 한 외곽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각이 똑같으니까 이 360도를 무엇으로 나누어주면 된다? n으로 나누어주면 된다는 거. 동일한 원리로 n으로 나누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거까지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공부해 놓기 바랍니다. 정N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다 똑같으니까 외곽의 크기도 다 똑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각각 n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45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직선 x 이꼴 1이다. x 이꼴 1이다 하면 요거죠. 빨딱선 직선이죠. x 이꼴 2. x 이꼴 2도 이렇게 빨딱 썼죠. x 이꼴 3, x 이꼴 10도 이렇게 빨딱선 직선. 여기 있는 점선 모양, 요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빨딱선 직선이 바로 x 이꼴 1, 2, 3, 10이 되는 거죠. 이것과 두 곡선 y 꼴 x제곱 플러스 10과 y 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과의 교점을 이은 10개의 성분이죠. 즉, 이 두 그래프와 y, x 이꼴 1하고의 교점이 바로 요점과 요점이죠. 또 x 이꼴 2와의 교점은 요점과 요점이 되겠죠. x 이꼴 3과의 교점은 이 점과 이 점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 교점을 이은 10개의 성분이죠. 그럼 성분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된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로 성분의 길이가 되겠네요. 자, 이게 빨딱선 직선, 즉 y축의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y좌표의 차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길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10개의 성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의 각각의 길이를 구하려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항상 이 길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빼야 되니까 y좌표 높은 곳에서 y좌표 낮은 곳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조금 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 식을 선생님이 fx라고 두고, 자, 이 식을 선생님이 gx라고 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기는 바로 x 이퀄 1일 때의 y 값이니까 바로 x 이퀄 1일 때의 y 값은 f1에서 자, 아래에 있는 요 g1, 요 좌표의 y 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1을 빼주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좌표의 y 좌표에서 이 좌표의 y 좌표를 빼주면 되니까 바로 f2에서 G2를 빼주면 되겠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또 본게 바로 x 이퀄 3일 때 y 좌표에서 바로 x 이퀄 3일 때 y 좌표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10개를 다 구해야 되나요? 암담하죠, 그죠? 근데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한번 구해봅시다. 몇 개만. 자, 첫 번째 여기 1을 넣으면 1 플러스 10이네요, 그죠? x 이퀄 1을 대하면 F1은 1 플러스 10이 되어서 1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G1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이 되죠. 그죠? 따라서 11에서 4를 빼면 얼마죠? 7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F2는 어떻게 됩니까? F2는 여기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4니까 14가 되겠고, 마이너스 G2는 여기 2를 대입해야 되죠.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10이 되니까, 자, 얘는 얼마 되겠습니까?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4에서 6을 빼면 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길이는 두 번째 x 이퀄 2일 때 요 선분의 길이는 바로 8이 되겠습니다. 자,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F3은 여기 9가 되니까 19가 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3은 얼마? 9가 되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0이 되어서 바로 7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따라서 빼버리면 얼마가 되죠? 바로 1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 정도 선생님이 3개 정도만 하면 요 첫 번째 길이는 4가 나오고, 두 번째 길이는 8이 나오고, 세 번째 길이는 1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요 세 개만 본다면 요게 얼마씩 커집니까? 4씩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4, 8, 12만 보면 여기 등차 수율이 맞는데, 만약에 F4에서 G4를 뺄 때 정말로 등차 수율이 된다면 진짜로 말하면 16이 나와야 되죠. 근데 16이 나온다는 지금 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엔 또 4가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사실 이걸 몇 번까지 10번까지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번까지 여러분들 진짜 해본다면 얘가 정말로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개가 아니고 100개라면 100번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요 세 개만 보고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명확하게 4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들 결론 내어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 세 개만 가지고는 이 길이가 다음 길이는 16이 된다는 걸 또 체크해 보면 되겠죠.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체크 한 번만 해보면 F4 빼기 G4를 한번 해보면 F4는 4, 4, 16이니까 26이 되고요. 마이너스 G4는요. 4, 4, 16, 4, 4, 16이고 플러스 10이 되죠. 그죠?
따라서 10이 되니까 16이 되네요. 정확하게 얼마가 나와요? 16이 되니까 얼마 해주면 돼요? 플러스 4를 해주면 16이 되니까 여러분들 등차수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명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등차수열 파트를 풀고 있으니까 등차수열이라고 인정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풀다가 보면 조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열이랑 꼭 등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등차 수열도 있고 등비 수열도 있지만 등차와 등비가 아닌 수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걸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조금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하면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해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냥 여기서 바로 1, 2, 3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 바로 요 정수가 n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n이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요 그래프 자체가 이차 함수니까 위로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서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되나요? 그러면 요 좌표는 바로 뭐냐? 요 좌표의 y 좌표는 바로 뭐가 된다? fn이 되겠죠. fn이 되고 요 점에 바로 y 좌표는 바로 gn이 되겠네요. 그죠? 요게 g 함수니까. 맞죠? 요걸 fx, 요걸 dx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fn과 gn 길이는 바로 여기서 요까지가 바로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x 이퀄 n일 때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f 누구에서 n에서 누굴 빼면 되겠네요. gn을 빼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fn은 얼마입니까? x자리 n을 넣으면 n제곱 플러스 10이 되고 자, 마이너스 gn은 왜 됩니까? x자리에 n을 넣으면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10이 되죠. 그죠? 그럼 요식을 정리하면 n제곱 n제곱이 없어지겠죠. 정리하면 따라서 4n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얼마가 된다? 4n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점 사이 길이는 4n이 되죠. 그럼 이걸 체크해 보세요. 1을 넣으면 4가 맞죠. 2를 넣으면 8이 맞죠. n에 3을 넣으면 그죠?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바로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순분의 길이들은 바로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n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되죠. 공차가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1일 때는 바로 그 길이가 4가 되고 2일 때는 8이 되고 3일 때는 12가 되고 4일 때는 16이 되면서 바로 10까지잖아요. 10개의 성분이니까 x가 10일 때는 바로 얼마가 된다? 4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4의 배수들이 이루는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면 얘의 바로 뭡니까? 성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바로 S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바로 뭡니까? 등차 수열이고 초항이 4고 마랑이 40이니까 2분의 항은 10개죠. 10개의 성분이니까 항, 초, 말을 이용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0 곱하기 44가 되겠습니다. 그럼 2와 44를 약분하면 2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모든 선분의 길이 합은 22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푸는 요령이니까 보통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렇게 푸는 유형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온 요식이 바로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046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축 위에 5개 점 A, B, C, D, E가 있고요. 각각이 모두 다 지금 뭐죠? 수직입니다. 자, 이게 수직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요 AB와 선분 AB와 선분 CD는 뭐하다? 평행이죠, 평행. 또 선분 BC와 선분 ED도 뭐가 된다? 평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 선분, 요 세 선분 OA와 요 길이와 그리고 OC 요 길이 또 EA는 여기서 요 길이가 되겠죠. EA의 길이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네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세 개의 값이 남아 있으니까 바로 OC의 몇 배는 두 배는 바로 OA의 길이와 EA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을 말하는 것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때 직선 AB, 요 직선이죠. 요 직선 AB에 무엇을 구하라?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라. 그리고 단 O는 원점이고 OA의 길이와 OB 길이는 자, 이쪽이 더 길다 이런 뜻이죠. 그림상으로 봐도 OB가 더 길지만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식을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를 알려면 여러분들 뭘 알아야 돼요? 요 선분 AB, 직선 AB의 기울기를 알려면 바로 이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는 점 A와 점 B의 무엇을 알아야 되죠? 자, A와 B의 무엇? 좌표를 알아야 되죠. 좌표. 두 점의 좌표를 알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근데 여기에 지금 좌표는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요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상 요 길이를 표현하려면 좌표를 표현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설정해 줘야 되니까 요 A의 좌표는 X축이죠. 저 X축 위에는 A, E, C가 있고 Y축 위에는 B, D가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이 좌표를 설정할 때 A의 좌표는 우리가 small a로 넣으면 되는데 이항이면 음수니까 이렇게 A로 둬버리면 A가 음수겠죠. 자, 그럼 이항이면 왼쪽에 있으니까 이놈을 마이너스 A로 두면 맞습니까? 바로 점 A의 좌표는 마이너스 A,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점 B의 좌표는 Y축이니까 그죠? 오늘 0, B로 두면 되겠죠. 양수 파트니까. 점 C는 바로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C, 0으로 두면 되겠죠. 자, 점 D는 어떻게 줄까요? 음수 쪽에 있으니까 0, 마이너스 D로 주면 되겠네요. 0, 마이너스 뭐로 두면 된다? D로 두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D로 주면 되겠죠. 자, E는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2, 0으로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줘버리면 여러분들 우리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죠? x정가량분의 y정가량인데 밑변분의 높이 하면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요 좌표는 마이너스 a지만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A가 되어야 되죠. 그죠? A가 되어야 되죠. 요 좌표가 마이너스니까 큰 좌표 0에서 마이너스 A를 빼니까 A분의 B가 되겠죠. 밑변분의 높이 A분의 B가 되고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바로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이놈의 기울기는 바로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A분의 B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에서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OC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OC의 길이는 바로 길이가 C가 되겠죠. C가 되니까 2C가 되겠고 OA 길이는 OA 길이는 방금 전에 해봤지만 OA 길이는 A가 되겠죠. 플러스 EA 길이는 왜 됩니까?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즉 마이너스 A에서 누굴 빼야 됩니까? 마이너스 2를 빼야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가 플러스가 되고 요게 사라지니까 결론적으로 이 C는 바로 뭐가 된다? 요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2가 되겠네요. 즉 여기서 OA 더하기 EA 여기 보면 OA 더하기 EA OA 더하기 EA가 바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OE를 의미하는 거와 똑같죠. OA 더하기 EA가 요거니까 바로 OE를 의미하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OE의 길이는 바로 마이너스 2가 좌표이기 때문에 큰 좌표 0에서 OE 마이너스 2를 빼버리면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울기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잖아요. 그죠? A분의 B잖아요. 그죠? A분의 B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것은 C와 E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와 그러면 결론적으로 A, B와 C, E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요 식을 가지고는 지금 이 기울기를 못 찾잖아요. 맞습니까? 요 식의 의미가 뭡니까? 요 길이가 바로 C의 길이 몇 배다? 2배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A분의 B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얘가 평행하기 때문에 사실 이놈의 기울기랑 이놈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놈의 기울기와 이놈의 기울기는 뭐하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CD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 만들면 밑변분의 높이죠. 밑변은 항상 X정가량이고 높이는 항상 Y정가량으로 봐야 되니까 요 길이가 C가 되죠.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T니까 요 길이는 D가 되니까 이거는 뭐와 똑같습니까? 바로 밑변분의 높이 C분의 D와 똑같죠. C분의 D와 똑같으면서 오른쪽 위를 향하니까 기울기도 항상 양수가 되겠죠.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 또 E가 있어야지 뭔가 표현하겠죠. E는 바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E에 대한 값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잘 보시면 여러분들 크고 작은 삼각형이 몇 개 있죠? 이렇게 4개 있죠. 근데 이 4개가 바로 지금 무슨 삼각형인가 각각이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 4개가 들어와 있는데 요 삼각이 직각입니다.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점을 요 각을 점으로 하고 요 각을 x로 한다면 이 점과 x가 몇 도가 됩니까? 합치면 90도가 되겠죠. 90도. 요 두 개 각이 90도가 되죠. 그럼 요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점이 되어야 되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x가 돼야 되죠. 따라서 요 그림 많이 봤죠. 우리 소죠, 소. 소 알겠습니까? 소 개념이죠. 그죠? 맞죠? 따라서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뭐하다? 닮았죠.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x니까 여기가 뭐죠? 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x가 되고 다시 또 직각이니까 90도니까 여기가 점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또 뭐가 돼야 됩니까? x가 돼야 되니까 이 네 개의 삼각형은 모두 다 닮았습니다. 모두 다 닮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잖아요. 그죠? 그럼 이 닮은 B를 이용한다면 자, 여기 보면 각을 잘 보세요. X가 바라보고 있는 변이 A잖아요. A의 길이고 점이 바라보고 있는 길이가 B죠. 자, 그래서 X가 바라보고 있는 것 분의 점이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 닮은 B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X가 바라보고 있는 게 여기 A죠. A고 점이 바라보고 있는 길이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나 자, 요 삼각형에서 마찬가지로 X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뭡니까? B죠. 그러면 점이 바라보고 있는 길이는 뭐가 됩니까? 점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C가 되죠. 자, 다음에는 요 삼각형에서도 닮은 비는 같아야 되겠죠. 네 개가 바로 A 닮은 비 되니까 맞죠? 자, X가 바라보고 있는 길이가 뭡니까? X가 바라보고 있는 길이가 바로 뭐죠? C죠. 그러면 점이 바라보고 있는 길이는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D라고 하면 안 되고 D라고 해야 되죠. 길이니까,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 큰 쪽 삼각형에서 X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X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이 바로 좌표가 마이너스 D니까 D가 되겠죠. 자, 점이 바라보고 있는 길이는 바로 O에서 E까지니까 바로 이 좌표는 마이너스니까 바로 E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요게 바로 닮은 비가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AB는 C분의 D와 같다는 게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C분의 D는 또 뭐와 똑같습니까? D분의 E와 똑같습니다. 자, 이 네 개의 값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E가 바로 2C죠. E가 바로 2C니까 요 E 자리에 뭐를 대입해도 되겠나요? 2C를 대입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요 두 식을 한번 풀어보세요. 요 두 식을 한번 풀어보면 D제곱 크로스 하면 되나요? D제곱은 바로 뭐가 되나요? 요렇게 곱하면 2C제곱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DC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C분의 D가 있으니까 C제곱을 넘겨주면 이항하면 밑으로 깔리게 되겠죠. 요게 2가 되네요. 되나요? 그럼 얘는 뭡니까? C분의 D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까? 그럼 요 구조가 어떤 구조인가요? 요 구조가 바로 X제곱은 2라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C분의 D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됐나요? 그럼 보세요. 나는 기울기가 A분의 B인데 C분의 D와 똑같죠? A분의 B와 C분의 D는 똑같잖아요. 따라서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A분의 B는 애시당초 그림상으로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요? C분의 D도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죠. 따라서 요 마이너스를 뭐 해주면 된다? 지워주면 되겠죠. 두 가지 중에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따라서 이놈의 기울기는 결론적으로 요 값은 얼마가 된다? 모두 다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기울기는 바로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조금 어렵죠? 알겠습니까? 이 도형의 닮음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 항상 직각삼각형 이런 그림이 나오면 닮음이나 또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이용한다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면 쉽게 또 처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항상 질문하기 바랍니다. 1047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있는데요.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이 SN인데 이 SN이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3N이죠. 자, 그러면 요 SN을 잘 관찰해 보면 N에 대한 몇 차식이죠? N에 대한 2차식이죠.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나요? 없나요? 상수항이 없죠. 그래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죠. 그러면 요 SN은 누구의 SN이 된다? 바로 등차 수열의 SN이 되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여기서 n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2와 2를 뭐한 것이 곱한 것이 바로 공차가 얼마인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상수항이 없으면 바로 n에 대한 2차식이 되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분석한 거가 되겠죠. 그죠? 맞죠? 그런 걸 공부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므로 이거는 바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란 말이 없어도 등차 수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A1 더하기 A10을 구하라 했는데 자, A1은 항상 누구와 똑같다? S1과 똑같다 그랬죠. 어떤 수열이든 간에 항상 같은 거죠. 그럼 원을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돼서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는 A10을 구하라 했죠. A10을 구하라 했는데 우리는 A10을 구할 때 얘를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한번 보여줄게요.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A10은 바로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S10에서 바로 누굴 뺀다? S9를 빼버리면 된다 그랬죠. A1부터 A10까지 다 더한 거에서 A1부터 A9까지 다 더한 것을 빼주면 A10만 남겠네요. 그죠? 요것을 바로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S10은 어떻게 될까요? N자리 얼마? 10이 들어가니까 10이 들어가면 얼마? 100이죠. 100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00이 되고 됐나요? 여기 10을 곱하면 바로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3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자 9를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9를 대입하면 9의 제곱이니까 81이죠. 81을 2배하면 마이너스 2배하면 얼마 됩니까? 162가 되겠죠. 마이너스 162. 자 그리고 플러스 9를 대입하면 2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00 더하기 30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162에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더할까요? 마이너스 227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더하면 192가 되겠죠. 192. 자,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7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되죠? 5가 되고 맞나요? 자, 그리고 22에서 19를 빼면 3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3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계산이 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이너스 35가 맞죠? 아, 맞습니다. 마이너스 35가 맞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자, 물어보는 것은 요 1의 값과 마이너스 35의 값을 더해 달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34가 돼야 되죠. 두 값을 더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공차를 알죠? 공차를 알면 우리가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나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이죠. 마이너스 4n. 그리고 초항이 얼마입니까? 1이죠. 초항이 1이잖아요. 초항이 1이 되려면 여기는 n에 1 넣었을 때 1이 되려면 얼마 됩니까? 플러스 5죠. 플러스 5. 따라서 A10은 얼마 됩니까? 자, 10은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35.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죠. 왜? 공차를 바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열이 정확한 등차 수열일 때는 우리가 이것을 원칙은 AN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SM-SM-1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이렇게 푸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바로 우리가 공차 N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쉽게 A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만약 이쪽으로 와서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렇게 계산은 여러분들 조금 숫자 계산을 해야 되니까 자, S10-S9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럼 10을 넣으면 요걸 그냥 계산하지 말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뭐 요 정도는 30으로 계산해도 되겠고 자, 마이너스고 여기는 9를 대입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9의 제곱에 플러스 27 정도는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제곱 때문에. 자, 일단 정리하면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2 곱하기 9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30이고 얘는 마이너스 27이 되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되나요? 자, 근데 얘를 잘 보면요. 요 놈을 우리가 물론 계산을 해서 직접 계산을 해야 풀어도 되겠지만 여기 가만 보면 합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합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합차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죠? 합차를. 왜? 여기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 보세요. 마이너스 2로 한번 묶어보면 여기는 10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9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합차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곱하기고 합차니까 한 번은 뭡니까? 더하면 19죠. 곱하기 한 번은 빼면 1이잖아요. 이걸 이용해버리면 19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8이 되겠죠. 곱하기 1은 하나만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5로 이렇게 계산하면 쉽게 계산하죠. 여기 10의 제곱은 계산하기 편한데 여기 9의 제곱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또 2배를 하고 하면 좀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합차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1048번입니다. 자, 두 수열 AM, BN의 첫 장부터 n까지 합이 각각 n제곱 플러스 n, 2n제곱 마이너스 kn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요 an을 n까지 합을 우리가 sn으로 표현할게요. sn. 요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표현을 하고 bn의 합은 우리가 tn으로 할게요. tn은 바로 2n제곱 마이너스 kn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열의 제5항까지가 서로 같다. 이 수열의 제5항이 서로 같다고 하죠. 이 수열이 5항이 같다는 말은 A5랑 B5가 뭐하다? 같다는 말이겠죠. 같다는 말입니다. A5와 B5는 같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사실 얘가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이 수열 자체를 잘 보세요. 이 수열을 보면 해석을 할 때 상수항이 없는 바로 n에 대한 2차. 얘도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얘의 바로 초항은 어떻게 됩니까? 얘의 초항은 1을 넣으면 되니까 2가 되겠죠. 2가 되고
공차는 얼마가 됩니까? 공차는 요 1과 2를 곱해서 2가 되겠죠. 따라서 얘의 일반항은 공차가 2n이니까 2n이죠.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려면 그대로 1을 넣으면 2가 나오네요. 따라서 이 일반항은 2n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놈의 일반항은 뭐가 됩니까? 일반항은 n의 자리에 1을 넣어버리면 2-k죠. 바로 여기 SN과 똑같으니까 바로 초항은 항상 T1과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럼 공차는 얼마가 되나요? 공차는 바로 2와 2를 곱한 4가 되기 때문에 자, BN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공차가 4니까 4N이 되고 자, 1을 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2-K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공차는 4N이고 요 값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1을 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2-K. 2-K가 나와야 됩니다. 1을 넣었을 때. 됐나요? 자, 그러면 네모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네모 값은 요걸 이항하면 마이너스 4니까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바로 네모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붙으면 요게 일반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A5와 B5가 같다 그랬죠. 그럼 A5는 얼마예요? 10이네요. A5면 10이죠. B5는 5를 넣으면 4, 5, 20이죠. 20-2-k가 되겠습니다. 그럼 10은 얼마 돼요? 18-k가 되죠. 자,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항을 직접 구하면 되는 거죠. 왜? 요 자체가 무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쉽게 여러분들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과 공차를 구해내면 맞죠? 바로 일반항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얘가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이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그러면 AN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BN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저 AN을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SN-SM-1로 구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BN도 구하려면 BN을 TN-TM-1로 구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A5는 바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A5는 바로 S5에다가 S4를 뭐 하면 되죠? 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B5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바로 T5에다가 T4를 빼면 되겠죠. B1부터 B5까지 다 더한 거여서 B1부터 B4까지 다 더한 것을 빼주어 버리면 B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러면 A5는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A5는 S5죠. 그럼 5를 대입하는 거예요. 5, 25 더하기 5니까 얼마예요? 30이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는 거예요. 4, 16에다가 4를 더하면 20이 되고요. 따라서 A5는 얼마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요거와 똑같이 찾아낼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B5를 구하면 되겠네요. B5는 T5니까 5를 대입합시다. 5를 대입하면 얼마죠? 5의 제곱은 25니까 25를 2배 하면 50이죠. 50-5를 대입하면 5K입니다. 5K.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T4죠. 4를 대입하세요. 4의 제곱 16 곱하기 2는 32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4K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50-5K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32 플러스 4K가 되겠네요. 따라서 K부터 처리해 보면 마이너스 K가 되고
상수는 50에서 31을 뺀 플러스 18이 되겠네요. 요게 바로 마이너스 k 플러스 18이 되니까 요 값과 어떻습니까? 똑같죠. 따라서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10은 바로 마이너스 k 플러스 18이 되어서 마이너스 k가 이항하고 10이 이항하면 8이라는 값을 동일한 방법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열을 자꾸 두 가지 형태로 풀어주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한번 잘 이용해 보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얘가 등차 수열이 명확하니까, 그죠? 일반항을 구해서 처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1049번입니다. 첫 장부터 n항까지 한 SN이 n제곱 플러스 3n이죠. 자, 또 나왔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죠. 따라서 얘는 바로 뭡니까? 100% 초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초항은 얼마냐? 초항은 바로 S1과 똑같으니까 1을 대입하면 4가 될 것이고, 공차는 D가 얼마죠? D는 요 N제곱의 개수 얼마와 1과 2를 곱하면 되겠죠. 바로 요 N제곱의 개수의 2배니까 2와 곱해버리면 공차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1은 바로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럼 여기 A2, A4, A6가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AN을 구해보면 일반항은 공차가 2이니까 2n이고 초항이 4가 되면 n에 1을 넣으면 2가 되니까 2n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바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A2 더하기 A4 더하기 A6가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AEN이 되죠. 자, 요걸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336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요 n이 얼마가 되어야 되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어떤 수열이에요? 우리가 AN 수열이 지금 현재 AN 수열은 어떤 수열입니까? 자, 등차 수열인데 A1, A2, 자, A3, A4, A6가 있고 A5가 있고 이렇게 쭉 수열이 있을 때, 자, 보세요. A5가 있고 쭉 있으면 AN도 있을 것이고 AM 플러스 1도 있을 것이고 AM 플러스 2도 있을 것이고 쭉 가다 보면 AEN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 수열 AN에서 새로운 수열을 만든 거죠. 즉, 요 두 번째와 네 번째와 또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와 짝수 번째만 따로 뽑아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든 거죠. A2, A4, A6, AA, A10 이렇게 쭉 해서 AEN까지 만든 거죠. 바로 새로운 수열이 되는 거죠. 새로운 수열. 근데 등차 수열에서 자, 두 칸씩 같은 간격으로 뽑아내어도 이 수열 자체도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새로운 수열의 초항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공차를 알아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원래 수열의 공차가 얼마입니까? 공차가 2죠. 원래 수열의 공차가 2잖아요. 그죠? 공차가 2면 이 A2와 A4 차이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4가 차이 나니까 요게 4가 차이 나고 얘도 4가 차이 나죠. 따라서 공차가 얼마인 4인 수열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초항이 지금 얼마야? 초항이 지금 얘가 4죠. 이 초항이 지금 4입니다.
4면 2를 더하면 A2는 6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초항은 바로 뭐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초항이 6이고 공차가 4네요. 그죠? 초항이 6이고 공차가 4가 돼버리죠. 알겠나요? 바로 AN 수열에서 자 짝수 번째 항만 뽑아내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그 수열은 등차 수열이 되는데 자 초항은 A2가 초항으로 왔으니까 A1이 4인데 이 수열 AN 수열은 공차가 2니까 A2는 6이니까 여기서 이 초항은 6이 되고 맞죠? 자 공차는 원래 공차는 2인데 두 칸씩 뽑아내었으니까 공차가 4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초항과 공차를 알죠. 그러면 얘 초항이 지금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바로 공차 D가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등차 수열인데 요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자, 얘가 2, 4, 6으로 나가죠. 짝수 번째로 나오는데 여기가 2n이잖아요. 그럼 이 첨자만 한번 보세요. 첨자만 본다면 2, 4, 6이 짝수로 나가는 요 첨자 자체도 뭐가 됩니까? 등차수열이죠. 그러면 초항이 첨자만 보세요. 첨자만 본다면 첨자가 2, 4, 6, 8 되어서 2n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몇 번째인가 알고 싶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놈을 가지고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세요. 요 놈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요 놈의 일반항은 요 첨자만 본다면 바로 공차가 2가 되죠. 요 첨자만 봤을 때는 2n이고 자 1을 넣었을 때 첫 번째 n에 1을 넣으면 2가 나오니까 2가 나오죠. 따라서 여기 짝수니까 바로 2n이죠. 2n. 그러면 요 2n은 바로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2n과 일반항과 동일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 바로 n번째가 되는 거죠. n번째.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2니까요. 2니까 2로 한번 묶어보세요. 2로 한번 묶어보면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3이 되니까 쭉 가면 여기는 2로 묶으면 n이 되죠. 따라서 n번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짝수항의 일반항은 바로 뭐가 된다? 2n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얘가 n번째가 되는 거죠. 그럼 항수가 몇 개다? n개니까 얘는 2분의 자 n에 2a가 되죠. 2a가 되니까 얼마 된다? 12가 되겠죠. 12 플러스 n-1 돼야 되죠. n-1에 바로 공차가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네요. 요 놈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 갈로 속을 다시 계산해 보면 요게 4배 하면 4n이 되고 요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12와 계산하면 플러스 8이 되겠죠. 양변을 2배 하면 여기는 7, 여기는 336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 되죠? 2, 6이 12, 2, 3은 6, 바로 여기는 2, 3은 6이 돼서 672가 되고 여기는 n에 바로 4n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인데 여기 4로 묶여지죠. 그러면 n에 4로 묶어주면 이렇게 2가 되고 4로 묶이는데 얘가 얼마입니까? 672죠.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누면 되죠. 선생님이 2차 방식 안 풀고 그냥 약수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4로 약보면 하면 4일은 4, 27이면 얼마죠? 4, 6이 24죠. 32면 4, 8이 32가 되겠죠. 168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바로 168의 약수인데 몇 개 차이? 2개 차이가 나야 되니까 168을 소인수분해 봅시다. 8로 하면 8, 26, 8, 1은 8. 2개 차이 나야 돼요. 얘는 2가 몇 개예요? 3개고 얘는 3 하나, 7 하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2개가 차이를 할까요? 요 이 2개와 3 하나를 곱해버리면
12가 되고 요 2와 7을 곱하면 14가 되니까 두 개 차이가 나네요. 따라서 작은 놈이 n, 큰 놈이 n 플러스 2니까 12 곱하기 14로 보면 되겠죠. 따라서 n은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천상 2차 방정식이니까 여러분들 이 항에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요 n은 자연수니까 약수로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여기에서 보세요. 요 놈의 일반항이 지금 A의 2n이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짝수 번째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AN이, 자, 여기서 보세요. AN이 2n 플러스 2니까 요 두 번째 거죠. 짝수 번째 거만 뽑아내는 새로운 수열은 바로 이 짝수 번째니까 짝수 번째 일반항 여기 n 번째였으니까 이 일반항이죠, 그죠? 그럼 A2n을 구해봅시다. A2n 여기 A2n을 요 A2n 왜냐하면 요 마지막 이 초항을 알잖아요. 초항을 알고 요게 n 번째라는 걸 아니까 마랑을 알아버리면 이 공식으로 가지 말고 2분의 항초말로 갈 수가 있죠. 따라서 이 말은 n자리에 2n을 넣으라는 겁니다. 요 n자리에 2n을 넣는 거죠. 요 n자리에. 요 n자리에 2n을 넣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4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n에 1을 넣으면요. 바로 뭐요? n에 1을 넣으면 a2 되죠. a2는 1을 넣으면 6이 된다는 거. 되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요 n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4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4n 플러스 2. 초항은 6이고 말항이 뭐가 된다? 4n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336이라는 것은 2분의 한개수가 n개죠. 초항이 6이고 말항이 4n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요걸 계산해 보면 요 자체가 그대로 4n 플러스 8이 되죠. 그러면 2가 이항하면 얘는 얼마? 672가 되고 얘는 n에 4n 플러스 8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요거와 요게 어때요? 똑같아진다는 거. 요렇게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르게 또 요 n번째를 바로 구하는 방법을 알면 2분의 항초말로도 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가 A의 2n이란 말은 여기 n번째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잖아요. 천자를 가지고. 따라서 마랑을 구하기 위해서는 n자리에 누구 대입하면 된다? 2n 대입하면 4n 플러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도 하나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050번입니다.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이 SN인데 이 SN은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1n. 자, n에 대한 2차식은 있는데 요 상수항이 있죠. 상수항. 자,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은 맞지만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된다고 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놈은 A1은 어떻게 된다 했죠? A1은 항상 S1과 똑같으니까 1을 대입하면 개수들이 합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1 빼기 7이 되어서 바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A1은 무조건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AN은 어떻게 되나요? AN은 원칙은 Sn-Sm-1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 마이너스 7을 없다고 보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요 자체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차는 어떻게 되고 등차 수열로 여기 없으면 등차 수열이 되니까 바로 D는 마이너스 2와 2를 곱한 얼마?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되고 자, 요 자체의 초항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초항이란 A 초항 A1하고 다른 겁니다. 요 자체의 초항, 어떻게 보면 A2를 찾는 거예요. 초항은 n에다 1을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1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바로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요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이 되고 마이너스 4n이 되고 자 9를 만들어 줘야 되죠. 자 초항 1을 넣었을 때 9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4니까 얼마? 바로 13이 돼버리면 그죠? 9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반드시 n이 얼마부터? 두 번째부터죠. 즉 두 번째 항을 초항으로 보고 생각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AN 수열의 바로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그 두 번째 항을 초항으로 보고 일반항을 구해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바로 기억권이는 끝났죠? A1은 2니까 맞고요. AN은 첫 장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고 몇 장부터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디귿을 봅시다. 디귿은 첫 장부터 제2항까지 합이 최대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2항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나열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N 수열이라는 것은 보세요. 한번 나열해 보면 초항은 2가 되죠. 초항은 2가 되고 두 번째 항부터는 2를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2를 여기 집으면 마이너스 9가 되면 맞나요? 초항이 9가 되면 얼마가 돼야 돼요? 초항이 9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n 플러스 자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1이 되니까 얼마 9가 맞죠? 9가 되려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3이면 9가 맞죠? 자 따라서 맞나요? 2를 넣으면 얼마가 돼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이 되죠.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5가 되겠네요. 맞나요? 3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2니까 1이 되겠죠. 자, 4를 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5를 넣으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면서 이렇게 작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초항을 A2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 항을 만들 때 초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수는 언제까지가 최대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가? 바로 양수를 다 더해야지. 요거까지를 더해야지 최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S1은 2잖아요. S2는 얼마입니까? 2, 5를 더한 7이 되겠죠. S3는 얼마 됩니까? 2, 5, 1을 더한 8이 되겠죠. 근데 S4는 얼마 됩니까? 요 1에다 요걸 다 더하면 3을 빼줘야 되니까 다시 5로 값이 여기부터는 값이 이제 또 작아지겠죠. 그죠? 따라서 최대는 바로 언제까지? 제2항까지가 아니고 제3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요 디귿은 한번 나열해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자 초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죠. 그러면 음수 앞에 있는 양수까지 합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SN이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는 거. 앞에서도 문제 풀어봤죠. 그죠? 제 3항까지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요 자체가 뭐가 되는 거? 요 자체가 바로 음수가 되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4n이 13보다 크니까 n은 4분의 13이니까 얼마 됩니까? 3. 얼마 얼마 얼마. 즉 몇 항부터 3. 얼마보다 큰 항이니까 제 4항부터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처리해 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